자, 거기 뒤에 문제 있을 거예요. 20페이지. 20페이지 문제. 아, 우리 진도가 꽤 나가네. 좋습니다. 목표가 이제 시적 상황 전까지인데, 그거 넘어설 것 같은데. 자, 시간 드립니다. 자, 거기 한영훈의 님의 침묵, 김광규의 나뭇잎 하나.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루시 얌전하게 있네. 네 이름이 루치야, 루치. 알았어? 자, 풀었니? 자, 정답은? 틀렸다. 자, 보세요. 먼저 확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거 설명해주고 본문 들어갈게. 자, 세상의 확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것은 우리가 점층과 되게 유사해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I인데요. 열이가 닦아놓은 창문이 바로 열이의 착한 마음이다. 자, 그래서 단순히 창문이 어떻게 착한 마음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자, 그래서 확산이라는 것은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어. 그치? 이거 자체가 바로 인류 공동체에 대한 인류애. 그렇지? 만약에 착한 일을 했어. 근데 이것을 어디까지 확장해? 인류애로 또 확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층과 꽤 유사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럼 우리는 뭘 보셔야 되냐면, 잘 봐봐. 가와나. 자, 현대시는 자, 세 가지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그랬어. 부조리 현실,
두 번째, 대상의 부재 및 결핍.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지? 성찰 깨달음.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가시는 뭐에 대한 얘기야? 얘가 가시죠. 그쵸? 나시는 뭐야? 얘지. 그죠? 이렇게 끌고 가야지. 자, 성찰은 인생적 성찰과 개인적 성찰 두 개 있다 그랬잖아. 맞지? 자, 먼저 가시부터 볼게. 이때 이 가시는 철저하게 이별시인데, 자, 이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재회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잡아줘야 돼. 재회 확신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뭘로 간다 그랬어? 극복 위주로 간다 그랬잖아. 맞지? 자, 그럼 볼게. 자, 우선 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제목에서. 이게 전문은 아닙니다. 자,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자, 만날 때, 뭐죠? 만남이 뭐야? 만남이잖아. 자, 이 미리 떠날 것을 염려, 이별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만남에서 이별을 걱정했지만, 이별 세모. 이별했더니 정서가 어떻게 나와? 슬픔에 터집니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지. 그쵸? 이별했더니 슬퍼요. 그리고 뭐가 나왔어? 바트가 나왔죠. 이렇게 이해해야지. 자, 이별했더니, 자, 어떻게 됐어요? 슬픕니다. 상황과 정서의 유기적 관계. 자, 그런데 뭐가 나왔어? 바트가 나왔잖아. 그러면 앞에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플러스 나와줘야지. 그 이별의 반대가 뭐야? 만남 나와주고. 그럼 슬픔의 반대가 뭐야? 기쁨 나와줘야지. 그렇지. 이렇게 끌고 가야지. 거기 범주 안에서 읽어야지. 자, 그러나, 그러니까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밑에 줄. 희망이 눈에 들어와야지. 이해 가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처럼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만날 것 동그라미 잡아줘야지. 희망하고 연결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재회? 그래.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극복 위주로 가야지. 극복 위주로 가야지. 그래서 마지막에 뭘로 끝나? 역설법으로 끝나지.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 확산이 어디 있어? 더 커져야 된단 말이야, 확산은. 그렇지?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3번으로 가야지. 자, 만약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볼게. 성찰 깨달음 잘 봐야 돼. 네. 선생님 두 가지 얘기할 거야. 네가 이거 맞췄으면 그냥 툭 넘어가려고 했는데, 피곤하네. 자, 오케이. 농담이야. 3번. 자, 성찰은 두 가지로 끌고 갑니다. 하나는 개인적 성찰과 인생적 성찰로 끌고 가는데, 살짝 좀 시간을 좀 줄까? 여유가 있으니까. 자, 지금 제일 빠른 게 지금 영선명신, 거기가 제일 빠른데, 거기서 사실 요 얘기 안 했지만, 좀 자세하게 좀 가볼게. 자, 개인적 성찰 같은 경우는 자,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반성을 하고요. 과거를 돌이켜보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둘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극복 의지로 간다든가.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자, 자조로 마무리됩니다. 됐죠? 이렇게 마무리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 의지라는 것이 나오기 위해선, 자, 상황이 부정이어야 되는 거야. 부조리 현실, 극복 의지 나올 수 있지? 이별, 극복 의지 나올 수 있지? 성찰 깨달음 중에서도 뭐니? 개인적 성찰일 때만 극복 의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인생적 성찰이잖아. 왜? 반성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과거를 돌이켜봐야지. 그래서 과거에 마이너스 인식이 나와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반성을, 저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과거가 마이너스였다, 현재까지. 그치? 자, 그럼 인생적 성찰 갑니다. 인생적 성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자, 늘 말씀드리지. 자, 사물의 속성과, 자, 바로 자연의 섭리.
자, 섭리를 통해서 자,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이야기하지. 이 깨달음은 철저하게 선생님이 교훈성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자, 교훈성에 대한 이 교훈성이 바로 주제로 가게 되는데 이 주제 몇 가지?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바로 정신적 가치죠. 이 정신적 가치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게 무욕입니다. 욕심 없는, 즉 물질적 가치의 반대. 그치? 가난을 만족하는 거. 자, 무욕적 가치.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래, 뭐 공동체와의 어떤 조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긍정적 인식, 즉 부정적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 자,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자, 고통과 시련을 수용하죠. 수용하고 인내합니다. 자, 그래서 극복 의지를 한다든가, 자, 아니면 영혼의 성숙으로 마무리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개인적 성찰 비슷한 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바로 순리대로의 삶입니다. 이 순리대로의 삶에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성과 소멸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타적인 삶입니다. 이타적인 삶. 원래 이 이타적인 삶을 1번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꽤 많아요. 이타적인 삶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자, 요렇게 자, 끌고 갑니다. 흐름 이해가지? 자, 여기서 우리가 안 벗어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잠깐 좀 더 갈게. 자, 인생적 성찰로 갈 때는 말이죠. 좀 더 갈게. 재밌게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냐면, 자, 아주 그냥 후려쳐 볼게. 성장, 아이고. 성찰 전, 계기 후, 이후에서 깨달음이 나와. 이 흐름을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성찰 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계기를 잡고, 자, 그 다음에 자, 깨달음이 나오게 됩니다. 됐지? 그럼 거기 씹어봐. 첫 번째 연. 자, 몰랐었다 밑줄 쳐. 자, 두 번째 연. 못했었다 밑줄 쳐. 그럼 1년과 2년을 엮으면 성찰 전. 그렇죠. 이렇게 가야지. 거기다 저 묶고 성찰 전.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연에서 나뭇잎 하나가 툭 혼자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성찰의 계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야 돼? 깨달음이 나와줘야지. 어떤 깨달음인가 보자. 저마다 한 개씩 돋아나서 자,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서 자, 그 많은 나뭇잎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생성과 소멸에 대한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바로 뭐야? 순리대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3번 기억에는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됐죠? 동그라미 4번은 역동인데요. 역동은 힘주어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이게 다음 자, 페이지에서 한번 볼 거야. 자, 21페이지. 자, 21페이지에서 거기 밑에 감각적 이미지 있거든? 자, 시각인지 청각인지 촉각인지 그거 잡는 거예요. 자, 시작. 손모가지 채우세요.
자, 다 했으면 얘기해. 그럼 얘기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자, 뒷산은 청청. 자, 풀 잎사귀 푸르고. 뭐야? 시각.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청각, 풀벌레 소리. 그 다음에 냄새는 후각. 선으로 옷자락, 촉각. 막걸리 맛, 미각. 좋습니다. 자, 공감각입니다. 자,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강. 시각의 청각화. 그렇지. 강이 울다. 이런 얘기니까. 자, 안개 같은 물냄새는? 자, 이건 물냄새가 안개 같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것은 후각의 시각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복합감각 보세요. 노란, 자, V표 잡고요. 달콤 V표 잡으세요. 노란 빛깔의 달콤한 오렌지. 이거 복합감각이에요. 자, 그럼 노란 빛깔이 달콤하다. 노란 V표, 달콤한 V표. 이건 공감각입니다. 자, 그럼 칠판 한번 볼게. 감각의 전이. 우리가 선생님이 늘 드는 예는 바로 푸른 종소리. 짠짠. 자, 얘는 시각이고요. 자, 얘는 청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봐요? 종소리가 푸르다 라고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청각이 시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이때 이 전이라는 것은 이전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럼 이전됐다는 건 변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표면상으로는 감각이 두 개인데, 자, 내용상으로는 감각이 하나죠. 청각이 시각으로 바뀐 거죠. 결국 공간과 감각의 전이는 자, 세 가지의 조건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 뭐가 필요하냐면 우선 감각이 두 개 이상 나와줘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A에서 B로 변화하여야 됩니다. 자, 이전, 자, 혹은 변화. 자, 세 번째. 말이 안 돼야 돼요. 근데 복합감각 봐봐, 거기. 노란 빛깔의 달콤한 오리. 이건 말이 되잖아. 그렇지. 근데 밑에 공감각은 어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자, 요거 조건. 자, 요거 저거. 됐어? 자, 넘깁니다. 자, 이제 역동적 이미지와 상승 이미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말로 시험에 많이 물어보는 게 사실은 이제 역동 이미지, 상승 이미지를 제일 많이 물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딱 두 개만 갖다 놨어요. 자, 상승 이미지는 올라가는 느낌이고요. 역동적 이미지는 힘차게 움직이는 느낌인데, 자, 중요한 게 어디서 나오냐면, 자, 설명 1에서 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감각적 이미지는 동그라미, 밑줄 쳐, 상징적 이미지, 그 다음 밑줄 쳐, 연결됩니다. 상징적 이미지는 대상을 통해서, 상징적 이미지 동그라미. 자, 상징적 이미지는 대상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의미나 관념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인데, 소멸, 생성, 하강, 상승, 역동. 자, 요렇게 끌고 가져요. 그러면 이것들이 보면
상승 이미지와 역동적 이미지는 늘 희망, 생명력, 극복 의지, 지향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태도 쪽으로 가게 되면, 자, 이것은 보통 긍정 태도, 늘 얘기했던 희망, 극복 의지, 생명력, 지향, 이쪽으로 많이 간다. 자, 밑에 우리가 네 칸 있을 거예요. 시에 4칸. 그치? 자, 시간 드립니다. 요거 하나씩 채웁니다. 시작. 됐죠? 자, 첫 번째는 뭐? 자, 두 번째? 하강. 세 번째? 소멸. 그 다음 네 번째? 역동적. 그지? 상승, 하강, 소멸, 역동적.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2강 서술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서술 방식은, 그래요. 좀 이렇게 볼까? 자, 개념 1, 그리고 손모가지까지 한번 난 설명 1, 2까지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손모가지 첫 번째. 대화는 등장인물끼리 주고받는 말.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따옴표가 있는 거예요. 자, 묘사는 인물이나 배경이나 장면 등을 그림을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근데 심리까지도 묘사가 있습니다. 자, 서술은요,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 1 한번 볼게요. 대화는 대사예요. 자, 그리고 새로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해요. 대사에서. 자, 묘사는요, 인물, 배경, 장면 등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자, 구체적으로, 자, 그려내는 것을 말해요. 이때, 자, 묘사는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인물과 관련되면 이것은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배경 묘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를 자세하게 그죠? 행위 과정을 자,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심리를 묘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자, 두 가지의 차이를 보자. 심리 묘사와 심리 서술. 자, 심리 묘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름이 돋았다. 그렇지? 자, 심리 서술은 뭐예요? 무서웠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철저하게 구체적이에요. 그림을 그리듯이니까. 그지? 얘는 좀 구체적인 건데, 자, 얘는 조금 관념 추상적이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심리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느냐, 아니면,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느냐, 저 차이가 있어요. 이해가죠? 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서술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이쪽에다가 가볍게 정리할게요. 가볍게. 서술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는 대사가 아닌 것이 서술이야. 알겠지? 글을 쓰다. 좁은 의미에서는, 자, 좁은 의미에서는 요약 압축적 제시를 이야기해. 일반적으로.
자, 그럼 볼게. 아주 간단하게 끌고 갈까요? 이거 너무 깊게 들어가면 한없이 깊게 들어갈 수 있거든? 그거 되게 단순하게 할 거야. 대사, 묘사, 서술.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린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이 서술 방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인물의, 즉 저 대사든 묘사든 서술이든 통해서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제시해요.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게 좋아. 그래서 인물의 심리, 성격, 제시 방법. 이걸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자, 크게 직접과 간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무슨 뭐 대사, 묘사, 서술 뭐 이거의 개념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얘가 중요한 거야. 자, 직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직접은 우리가 이것을 말해주기. 간접이라는 것은 보여주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직접 말해주는 것에, 자, 대표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는 이제 내면 서술 혹은 심리 서술이라고 합니다. 내면 서술이거나 요약 압축적 제시로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보여주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보여주기 같은 경우는 대사나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죠. 됐지? 따라서 이거와 관련지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판단해야 돼. 자, 먼저 첫 번째. 자, 사건 전개 속도입니다. 사건 전개 속도. 간접과 직접을 우리가 본다면, 자, 어떤 게 빨라? 얘가 빠름. 얘가 뭐? 느림. 그렇지. 대사나 행동을 다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치? 싸운 지 1시간 됐다. 한 줄이면 끝나는데. 서로 대사, 그 다음에 뭐 주먹질, 발길질, 이걸 다 얘기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서술자 개입을 볼게요. 개입을 했을 때. 자, 직접이 있고요. 어머나. 자, 간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개입되는 거고요. 얘가 개입되지 않는 거죠. 서술자가 개입해서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지? 이런 게 바로 요약 압축적 제시거나 바로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결국 사건의 전개속, 특히 1번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었지. 그지? 문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 그치? 자, 그게 중요하다. 자, 밑에 얘가 있다. 가볼게요. 글을 보자 손 위로 벌레가 스멀스멀 기어가듯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런 걸 심리 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3일에 걸쳐서 과제를 모두 끝냈다. 이것을 요약 압축적 제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는 분노를 느꼈다. 심리 서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걸 묻진 않아. 그치? 그냥 판별만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 오늘 24페이지, 25페이지하고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또 1대1이었기 때문에. 자, 참고. 자, 그 요약적 서술이라고 되어 있지. 별표 쳐. 근데 너무 빨리 끝나면 뒤에 좀 더 할 거예요. 너무 빨리 끝나면. 자, 서술되는 시간. 자, 과거의 시간이 진행되는 시간이 바로 서술되는 시간이야. 자, 서술하는 시간. 내가 글을 쓰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자, 서술하는 시간이 진행된 사건 시간보다 적다. 이렇게 가셔야죠. 자, 선생님이 자세하게 어떻게 썼나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요약절 서술이라고 하면 가로 묶어 서술되는 시간, 즉 과거의 사건이 진행된 시간에 비해 작가가 서술하는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경우, 가로 닫아, 이거 자체가 선지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 말 자체가. 자,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몇 마디로 짧게 압축하니까 요약이 되는 것이다. 요거 이해 가죠? 자, 반대로 대화나 묘사를 활용할 때는 서술되는 시간에 비해서 서술하는 시간, 글 쓰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겠죠. 다 받아줄 수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인물들이 대화하고 행동하는 시간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이를 글로 옮기는 데는 당연히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다. 결국 다시 올라갈게. 참고해. 자, 이런 선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서술되는 시간보다 자, 서술하는 시간이 덜 짧다. 그럼 뭘 묻는 거야? 요약 압축적 제시니? 라고 묻는 거야. 알겠지?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밑에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시작! 자, 다 풀었으면 얘기하세요. 다 풀었어? 얘기해야 돼. 얘기 안 하면 몰라, 쌤. 자, 갑니다. 정답은. 자, 우선은 되게 동그라미 1번 보면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그럼 나가 등장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1인칭이니 그걸 묻는 거니까 1번은 날려야 되고. 3번에 보니까 여기 인물 간에 갈등 없잖아. 그렇지? 자, 그러니까 3번 날려야 되고. 배경묘사 없잖아. 배경묘사 보통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 장면 전환하는 부분에 나온다 그랬지. 그치? 배경묘사 없고. 여기 부정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 있니? 없잖아. 인물 간에 갈등이 없는데 어떻게 부정적 인물이 나와? 그치? 자, 따라서 정답은 2번밖에 없죠. 그럼 어느 파트가 요약적 서술인지 보자.
자, 앞부분 할게요. 자, 장봉 동그라미. 자, 뇌양 네모. 아파요. 그래서 해룡을 생각합니다. 해룡 부위표 잡아. 그래서 이제 석해룡전이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연결되는데 생각하고 부인 동그라미. 함께 슬퍼했다. 물결. 왜 슬퍼? 해룡 때문에. 그지? 해룡이 그리워서. 자, 부인이부터 가로 묶어봐. 자, 부인이 이로 인하여 자는 것과 먹는 것이 위독하여 자, 백약이 무효함에 즉 모든 약이 효과가 없어서 공이 장공이 자, 밤낮으로 자, 뭐 병칙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가로 닫아. 이게 요약적 서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부인 동그라미, 공 동그라미, 눈물 물결 잡습니다. 밑에만 살짝 좀 더 갈게. 첩의 팔자가 기박하여서 자, 여기서 말하는 대사에서 첩이 나오면 나 이런 뜻이야. 나. 제가 운명이 박하여서 한낱 자식을 전쟁 중에 잃고 자, 자식 뭐죠? 자식 해룡이야. 그치? 전쟁 중에 읽었다. 가족과 이별했다. 이런 얘기죠. 그치? 자, 그런데 저 뒤쪽에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갑자기 누가 등장해? 금방울이 등장해서 뭘 줍니까? 보은초를 주죠. 그렇지? 그러니까 금방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도 자,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자, 25페이지 볼게요. 자, 시간 드립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일찍 시작했나? 기억이 안 나네. 정답은? 그렇죠. 요약적 서술을 통해서 끊어봐. 자, 요약적 서술은 보통 어디서 나와? 과거 사건으로 나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위에 올라가시면 짝 두 줄만 해보죠. 유알림 동그라미. 자, 집 네모 쳤어야 돼. 이럴 때 낭중은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낭중에 부위표 쳤어야 되고. 누구를 추천하는 거야? 오른쪽에. 동청. 동청 부위표 쳤어야지. 그래서 동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즉 인물 내력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지. 그지? 아, 이런 것도 요약적 서술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